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원도심 지역 가운데 한 곳인 서구가 최근 부산시의 고도 제한 완화 방침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어진 인구 감소와 주민 재산권 침해가 이번 완화 방침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산우정청과 부산경찰청 두 기관은 집배원을 활용한 범죄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정순찰대를 부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장애인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동구 미군 55 보급창을 남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자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원도심 가운데 한 곳인 서구가 최근 부산시의 고도 제한 완화 방침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어진 인구 감소와 주민 재산권 침해가 이번 완화 방침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의 한 산복도로 경사면을 따라 주택이 다닥다닥 들어서 있습니다. 이 들어선 주택 대부분 2층에서 3층 높이, 이 조망권 확보를 위해 1972년 건물이 일정한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며 주택 노후화와 빈집 증가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낙후된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가 아무래도 많이 또 유입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인근 북항 재개발 부지의 경우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 부산시는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도시계획 규제의 합리적인 관리 전환으로 시민 불편 해소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 도모를 도시 활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구는 고도 제한 완화 방침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테라스형 주거단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그간 부족했던 이 산복도로 이동로를 확충하기 위해 이 고지대와 저지대를 잇는 교통망 개발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보동길과 망향로 회전식 도로는 5월에 착공에 들어갔고 천마산로에서 해돋이로 도로 개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지자체가 연합을 해서 고도 제한 해제 부분을 지금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고도 제한을 좀 대폭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인구 감소와 주민 재산권 침해에 영향을 끼친 고도 제한, 시대 변화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지 지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우정청과 부산경찰청 두 기관은 집배원을 활용한 범죄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소외 가구를 발견할 경우 경찰과 공유해 범죄를 예방하는 우정순찰대를 부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우정순찰대로 활동 중인 부산 사하우체국 소속 집배원 김용석 씨. 하루 900여 통이 넘는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혹여 인기척이 없는 소외 가구를 발견하면 경찰과 연계된 SNS에 빠르게 신고합니다. 그래 아픈 사람도 들여다보고 빈집도 챙기고 그래 저번에 와야 이제 잘하는 게나 지들도 잘하는 게나 그래 댕기는 게 모두 국민들도 고맙게 생각하지. 파손되거나 오작동되는 교통안전시설물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집배원들은 그 정해져 있는 지역을 매일 다니는 집배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 구역 내 사정은 자기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모르는 또 오기 힘든 그런 외진 곳들 저희들이 다 다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보를 조금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제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서로 이 상호 협조 간에 이렇게 해서 저희 주민들 안전도 저희가 책임질 수도 있고.
부산 사하우체국 소속 집배원들로 시작된 우정 순찰대가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집배원분으로서 우리 집배원으로서 편지만 배달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민생 치안까지 다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이제 더 폭넓은 의미로서 저희가 다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우정청과 부산경찰청이 우정순찰대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 14개 총괄우체국 1000여 명의 집배원들이 전용 배지를 달고 우편물 배달 시 발견한 범죄 신고 등 활동에 적극 나섭니다.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우리 집배원들이 거동수상자라든지 그다음에 범죄가 의심되는 분들에 대한 그 신고를 경찰한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하나는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 그리고 그 범죄 예방 시설물에 대한 파손 정보를 경찰에 즉각 신고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산경찰도 우정순찰대를 모든 경찰서로 확대 시행하면서 범죄 예방과 대응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찰은 집배원분들께 교통안전 및 범죄 양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보다 좀 구체적인 범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향후 협조하고 또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우정청은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 3년간 스스로 삶을 등지거나 돌봄을 포기하고 가족을 살해하는 등 발달장애인 가정 내에서 벌어진 참사는 20건이 넘는데요. 장애인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초 생활수급 가정으로 삶은 열악했습니다. 어머니는 연로하셨고 남매는 모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었던 건 아들이 소통을 했었고, 누나는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이제 퇴원을 했지만 이제 그 우울증이 더 심했었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죽음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극단적인 고립 상태는 죽어서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바우처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요청을 했으나 이제 거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전수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그냥 행정적으로 지원만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장애로 인한 삶의 무게를 오로지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에서 일어난 참사는 최근 3년 새 23건에 달합니다. 코로나 때 이제 사회적으로부터 저희가 집으로 사회적으로부터 각자 일반 사람들도 고립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더 많은 고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아동에 대한 아이를 잘 키워내야 함에도 발달장애인 가정에서는 이제 사회적으로부터 고립이 되다 보니 이제 그렇게 영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회는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가족지원센터 설치, 전수조사 실시 등입니다.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족으로 함께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장애인 부모회는 오는 6월 5일 300명이 모여 부산교육청부터 시청까지 5채 투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가 동구 미군 55 보급창을 남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자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시민공원의 절반 규모인 22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미군 55 보급창. 지난해 부산시는 2030 엑스포를 위한 박람회장 배후 부지로 활용할 것이란 계획을 공개했었습니다. 그 당시 동구에 위치한 미군 55 보급창을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 준설토 투기장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내놨을 때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엑스포 유치는 무산됐고 지난해와 달라진 상황에도 부산시 측은 미군 55 보급창 이전을 위한 용역 비용을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남구청은 물론 남구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남구에 이 55 보급창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은 남구하고 먼저 협의가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상호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일방적인 이런 부분은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우선 먼저 시행돼야 되는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야 된다. 남구의회는 즉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충분히 협의한 후 보급창 이전 계획을 추진하라. 이젠 긴급하게 55 보급창을 이전할 명분이 없는 데다 주민 설득을 위한 소통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대의 명분도 없는 상태고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다투는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역을 다시 이제 중단을 하라, 그런 차원이고요. 이걸 하기 전에 남구의회와 그리고 주민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이전 계획을 추진하라는 입장입니다. 또 부산시의 55 보급창 부지 선정 과정과 추진 계획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북항 3단계 재개발 계획도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며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보리는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지며 선호도가 꽤 높은데요. 농촌진흥청이 기존 품종보다 혈당을 낮추는 데 더 효과가 있는 보리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개발한 보리 신품종 베타헬스입니다. 기존 품종인 베타1에 비해 베타글루칸 함량이 약 2%포인트 높은 14.2%로 국내 보리 품종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저희가 섭취를 하였을 때 혈당 조절에 우수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기능 성분입니다. 실제 실험주에게 베타헬스를 먹여봤더니 혈당 수치가 30분 뒤 데시리터당 132.6mg에서 240분 뒤 59.0mg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쌀이나 밀에 비해 변화의 폭이 가장 적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보리에 비해 맛과 식감도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일반 시중에서 파는 보리는 이렇게 먹으면 좀 굴러다니는 느낌이 있고 거친 느낌이 있는데 이 베타헬스라는 이 보리로 밥을 한 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이렇게 부드러워요. 보리가 부드럽고 목에 잘 넘어갑니다. 또한 시마르당 수확량은 511kg으로 기존 품종보다 20kg 더 많고 추위와 쓰러짐에도 강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혼반용인 베타헬스와 함께 식혜 제조에 적합한 품종으로 개발된 해맑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들 신품종은 현재 산업체 5곳에 기술 이전을 완료해 제품화를 추진 중입니다.
항당뇨 효과가 뛰어난 베타헬스를 가지고 밥살용으로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종자가 여유롭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추후에는 보리차용으로까지 공급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신품종들은 식물 특허 품종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기술 이전을 체결해야 종자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강서구가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스마트 안전도시 CCTV 구축 마스터 플랜을 추진합니다. 구는 2028년까지 270억 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올해 51억 원을 들여 지능형 선별 관제 CCTV 1000대를 설치합니다. 또 광역형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시스템을 도입하고 CCTV 통합 관제센터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권역 부산 4개 지자체와 경남 2개 지자체로 구성된 낙동강 협의회가 공동으로 낙동강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합니다. 부산 북강서구와 사상 사하구,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는 침체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투어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에 올댓 스탬프 어플을 설치하고 낙동강 우수 관광명소 6곳과 각 지자체 대표 관광명소 6곳 등 총 12곳을 방문하면 자동으로 스탬프를 획득해 그 개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낙동강 관광명소는 양산 통도사와 김해 레이파크, 가덕도 대항 포진지, 금빛 노을 브릿지 등입니다. 큰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위로 열리는 구조로 만든 다리를 도계교라고 부릅니다. 영국 타워 브릿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계교 중 하나죠. 우리나라에도 도계교가 있습니다. 영도와 부산 도심을 연결하는 영도대교인데요. 1934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도계교이자 현재도 유일한 도계교인 영도대교가 올해로 개통 90년을 맞았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34년 개통 당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연륙교이자 도계교로 큰 주목을 받았던 영도대교. 1980년 부산대교가 개통될 때까지 육지와 섬을 잇는 유일한 교량으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도왔습니다. 개통 당시부터 1968년까지는 전차도 지나면서 도시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영도다리가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부산 시민과 함께 해온 영도대교는 8.15 해방과 6.25 전쟁 이후 생활고에 지친 피난민들이 애환과 망향의 슬픔을 달랬던 그런 장소였고요. 전쟁 당시에는 영도대교에 가면 찾지 못하는 친인척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런 이산가족의 만남의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6, 7차례씩 진행되던 영도다리 도계, 즉 연림은 1966년 교통체증을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근현대 역사를 담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복원 확장 공사를 거쳐 2013년 도계 기능을 회복한 현재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지금은 배가 지나기 위한 원래의 도계 기능보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한 차례 다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량의 기능을 넘어 이색적인 부산의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영도대교. 부산 시티투어 버스나 관광 코스에 빠지지 않고 해마다 다리 이름을 내건 축제도 열립니다. 영도다리 축제의 변화 모색을 위해서 작년 50% 정도 삭감되었던 축제 예산이 올해 1회 추경에서 3,100만 원 증액이 되어 5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도다리 축제가 영도 대표 축제에서 부산의 대표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 영도다리 상징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개통 90년, 한 세기 가까이 부산 시민과 함께한 영도대교가 제2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며 출시한 공공배달앱 동백통이 2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민간 영역과의 경쟁에서 보인 한계가 뚜렷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예견된 실패였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가입비 면제를 전면에 내걸고 지난 2022년 첫 선을 보인 부산시 공공배달앱 동백통.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를 뒤로한 채 2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반짝 운영에 그친 동백통은 시작 단계부터 실패가 예견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20년 동백통 본격 출시에 앞서 부산시는 연제구를 시범 운영지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시에서 지원한 주문 건당 지원비는 1,000원. 이는 민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쿠폰과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때문에 쿠폰 다운로드가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연제구에서 지원하는 1,000원으로는 상인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혜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된 거죠. 애초에 조금 더 꼼꼼하게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 동안 투입한 예산은 총 44억 원. 1,814개의 점포가 가입했지만 총 매출액 기준 한 개의 점포당 월 3만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2년 동안 동백통을 통한 주문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고 말합니다. 거의 안 나온다 봐야 돼요, 솔직히. 뭐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때 있잖아요, 그 뭐고 페이백 줄 때 그때가 제일 많이 나왔죠. 부산시 의회에서도 수익 창출이 목적인 민간 영역과 안정성과 공공성, 주민복지가 목적인 공적 영역과의 경쟁은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결과적으로 준비 없이 시작한 배달 플랫폼은 빚 좋은 개살구였다는 겁니다. 이는 명백한 세금 낭비 요소이고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 행정에서 초래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영역과의 격차를 끝내 메우지 못한 동백통. 지역 소상공인 보호라는 출범 취지를 더는 이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HCN 뉴스 최현가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27일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지 않는 데스크탑과 모니터, 프린터 등 정산 장비 총 140대를 공유재산법에 의거해 한국IT복지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했습니다. 전산 장비는 점검과 수리 과정을 거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본 예산보다 8% 증가한 1조 2,627억 원 규모의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와 지역의료 강화 등 시민 행복도시 건설에 1,300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과 문화체육 활성화 등 경제 문화 분야에 1,000억 원 상당을 투입합니다. 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사업에 1,195억 원을 편성해 가덕신공항 2단계 확장 종합계획 수립에 482억 원,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혁신융합대학 지원, 양자과학기술센터 설립에 29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